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죠. 그 기운에 따라서 타인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이 사람은 열의가 없어 보여. 이런 평가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겪지 않아도 어느 한 부분만 보고도 쉽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나의 품위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가나 돋보이는 품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이 맑다. 성형으로 얼굴을 다 바꿀 수 있어도 한 가지 못 바꾸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광입니다. 안광은 흔히 눈빛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사람을 평가할 때 눈빛이 쎄하다, 눈빛이 좋다 이렇게들 표현하고는 합니다. 또한 안광지배철이라는 눈빛이 종이의 뒷면을 꿰뚫는다라는 말도 있죠. 안광이 맑으면 사람이 총명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져 타인에게 호감을 삽니다. 반면 안광이 탁하면 사람이 어두워 보이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니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안광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관상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광이 맑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좋은 안광을 갖게 되었을까요? 눈은 뇌와 연결된 기관인지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생각, 감정, 기운이 눈으로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 전체적인 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안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눈 건강을 위해 떠오르는 홈케어가 있습니다. 바로 눈 사우나인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2개의 컵에 38도, 40도 정도의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각각의 컵에 눈을 가져다 대고 눈을 자연스럽게 깜빡깜빡이면서 약 5분가량 뜨거운 김을 쐬어줍니다. 이렇게 눈 사우나를 하면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습기가 눈에 전달되어 눈이 촉촉해지고 눈 주변 혈관을 팽창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눈 사우나로 인해 눈 건강을 도와주는 혈자리들이 자극되어 기혈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눈 사우나를 하루에 1~2번씩 꾸준히 해주면 안구건조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고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어조가 차분하고 일정하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인상이 판단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조로 사람의 분위기가 판단됩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차분한 어조와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거나 톤이 너무 높거나 말이 너무 많거나 말의 끝맺음이 제대로 없거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말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아함을 느끼기는 힘들죠. 어조가 차분하다는 것은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전체적인 톤이 부드럽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들이 인터뷰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MC의 눈을 응시하면서 말을 차분히 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연륜이 있는 배우일수록 말의 속도가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할 말도 하고 약간의 유머도 겸비해서 유쾌하게 분위기를 만들죠. 대표적으로는 배우 김혜수, 배우 김희애, 배우 정우성 등이 있습니다. 위 배우들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나의 말투를 차분하고 분위기 있게 바꾸고 잘못된 말 습관은 고쳐봅시다. 세 번째, 에너지 분배를 잘한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시간도 하루에 24시간만 쓸 수 있고 체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소모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분배에 실패하여 누군가에게는 건성으로 대하게 되어 성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필요보다 오버하게 되어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품위가 흐르는 사람은 이 에너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서든 본인만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적인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스케줄 관리를 잘합니다. 무리해서 약속을 잡지 않고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인맥 관리랍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를 얻게 됩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잘 분배해 보세요. 네 번째, 원망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상황 탓,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며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해결은 내 몫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쓰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때 멋진 아우라가 생깁니다. 내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선택보다 남이 해주는 선택에 더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소극적인 태도가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선택은 나의 의지였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려 한다면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달라진 문화를 인정한다. 세월이 흐르면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나이가 30만 되어도 결혼이 늦은 시기였는데 요즘은 30은 무슨 40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아예 비혼주의인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면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퇴근 후에도 2차, 3차 회식을 함께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업무는 업무 시간에만 하고 연락도 업무 시간 외에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회식도 간단하게 하거나 점심 회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요즘 세대와 과거 세대의 인식 차이 때문이죠. 요즘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라 개인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면 구시대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분위기가 옳은 점도 있고 너무 각박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한 채 내 생각만 강요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나는 점점 권위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고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고 자식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자식들은 답답함을 느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에게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라진 문화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먼저 인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타인도 내게 그만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타인으로부터 품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품위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에너지, 분위기, 품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본인은 품위 있는 사람인 것 같나요? 오늘 시니어스가 소개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처음은 어렵겠지만 이 태도들이 몸에 배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품위를 인정받는 멋진 시니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스는 앞으로도 멋진 시니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